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입버릇을 바꾸니 행운이 시작됐다라는 책입니다. 야마나 유코지움, 정은지 옮김, 예문 아카이브에서 나온 책입니다. 말도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수년째 같은 결심을 되풀이하는 사람 또는 관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 자신의 입버릇부터 바꿔보라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무심코 내뱉는 자신의 입버릇을 깨닫는 방법에서부터 부정적인 말끝을 긍정적인 말끝으로 바꾸는 기술, 성공과 기회를 부르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방법 등 언제 어디서든 일이 술술 풀리는 53가지 긍정의 주문을 담고 있습니다. 1장 무심코 내뱉는 말이 인생을 바꾼다에서는요. 행운을 끌어당기는 입버릇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2장 왜 말끝마다 그렇게 말해요 에서는요. 쓸수록 독이 되는 입버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말은 부메랑이 되어 관계로 돌아온다 에서는요. 성공하는 사람의 입버릇에 대해서 4장 긍정의 말이 호감을 부른다 에서는요. 매력적인 사람의 입버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록으로 행운을 부르는 노트의 마법도 실려 있고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움직여야 일상이 행복해진다. 멋져, 대단해, 신난다.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말은 기억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의사소통이나 신뢰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따뜻한 말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용기의 말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며 위로의 말은 감동을 줍니다. 사소하게 생각되는 말 하나가 사실은 우리 삶을 좌우할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은 아끼지 말고 바로 해야 하고요.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내 삶의 행복을 부르는 주문이기 때문에요. 뇌를 행복하게 만드는 말은 따로 있다. 나는 운이 좋아 라는 입버릇은 나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스스로에게 들려주며 각인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가 행복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뇌가 행복감을 느끼면요. 사고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이것도 해볼까? 저 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자연스럽게 행동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행동의 폭이 넓어지면 당연히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일에서든 사생활에서든 적극적으로 나는 운이 좋아, 나는 역시 행운아야 라고 큰 소리를 내어서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행운은 기적이나 우연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부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긍정을 이끌어내는 오감 활용 기술. 식사 전에 음식을 보고 우와 맛있겠다 하면서 눈으로 먼저 감동하고 냄새를 맡은 다음 맛을 음미하는 일은 오감을 자극하고 뇌를 단련시킬 뿐 아니라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맛을 표현하면 상대방의 주의를 끌어서 흥미와 공감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고요. 대화도 쉬워집니다.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덩달아서 유쾌해지고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좋은 경험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높이고 싶다면 이 말도 꼭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귀엽다고 말하면 자기 긍정감이 높아진다. 자신이 꿈꾸는 모습을 상상하며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도 좋은데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입버릇 하나가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강력합니다. 끊임없이 긍정의 주문을 외치면서 뇌에 강하게 각인시켜야 하는데요. 귀여워, 예뻐, 마음에 들어 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최고야. 어떤 일이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상태에 있다고 뇌가 해석해서요. 플라시보 효과가 발휘됩니다. 인생의 튼튼한 지붕을 만들고 싶다면 이 긍정의 주문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고야, 오늘도 최고의 하루였어 라고요. 애정운을 부르는 사랑의 입버릇.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매일 나에게 애정의 말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좋지만 쑥스럽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해. 나라서 참 좋아. 이렇게요. 지금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아끼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2번 감동시키는 감동했어. 감동을 표출하는 일은 스트레스로 막혀 있던 마음을 깨끗이 쓸고 닦아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여유와 힘을 만들어줍니다. 평소에 감동하기를 아까워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감동하기를 부끄러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정말 감동이야. 참 살맛 난다. 이렇게 말하면요. 잠깐이라도 답답한 마음에서 해방돼서 실컷 웃게 되고 또 마음의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대화의 맞장구만 잘 쳐도 호감이 상승한다. 대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는 맞장구만큼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없습니다. 대화를 매끄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호감을 형성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랬군요. 내 말이 딱 그 말이야. 이렇게 맞장구를 치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라. 고민이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지만요.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사색에 빠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고독과 사색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을 성찰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어쩌면 정답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내 마음 휴식 시간 하면서 10분 정도 자투리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투리 시간이 가져다 주는 여유와 활력은 나를 진정시키고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칭찬을 잘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모인다. 누구나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지만요.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오기까지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하고 부진이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책찍질하지 말고 반대로 칭찬의 한마디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는 말도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엄격한데요. 고마워,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은 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에너지원인데요.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 뇌의 많은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칭찬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유쾌하고 행복한 기분을 나눠주는 마법을 부립니다. 나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마워, 난 잘하고 있어 라고요. 이렇게 칭찬의 말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자신에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누구나 눈치채지 못하는 자신의 입버릇이 있다. 입버릇은 굳어진 말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릴까? 왜 매번 면접에서 떨어질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입버릇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루고 싶은 희망과 목표를 소리내어 말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된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훌륭한 자질을 펼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요. 가급적 입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또는 해보겠다라는 긍정적인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고 격려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된다고 하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어. 이렇게 가능한 한 긍정의 언어로 바꿔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5개의 장점은 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저건 싫다, 저건 좀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 시점부터 오감이 전부 그 사람의 나쁜 부분만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그러나 이는 기회를 내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면만 보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장점과 진면목은 하나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대면에서 이 사람은 영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일단 게임하는 것처럼 5가지 장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장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쉽게 보이지 않던 장점을 찾아 호감이 생기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세상에 절대란 결코 없다. 말끝마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라며 절대, 절대로를 습관처럼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붙이는 순간 조그만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엄격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나 스스로에게 엄격한 룰을 적용시키고 마는 것인데요. 이럴 때는 긍정의 주문을 외우면서 나를 괴롭히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도 있지. 이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지 하면서요.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도 변명만은 피하라.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잘 못하는 분야가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나 컴플렉스를 외면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실수가 잦거나 실패하게 되면 그 이유를 외부 탓으로 돌리려고 열심히 변명거리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도망가봤자 그 순간만 모면할 뿐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약점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성취와 성공으로 가는 길에 많은 시행착오를 만나게 되는데요.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갈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에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다음에는 잘할 수 있어 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건 기회야 라고 외치면 긍정 스위치가 켜진다. 좋지 못한 상황일수록 위기에 몰린 상황일수록 이건 분명 기회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실패하게 되면 마음이 침울해지는데요.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또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뇌가 부정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내키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이건 분명 기회야 하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고의 스위치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심해는 모두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마법의 주문. 인간은 불만이나 불쾌한 감정보다 불안한 상태를 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안심해라는 말은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불안을 경감시켜주는 말입니다. 안심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같은 말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안심해, 내가 옆에 있어. 이와 같은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만 부메랑처럼 내게 돌아와서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이럴 때도 있지. 부정적인 마음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부정적인 기분을 그대로 말로 뱉지 말고 가급적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할 수 없지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야 같은 말로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하고 다채로운 감정을 부정과 긍정으로만 결정하려고 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옵니다. 오히려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면 마음이 편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좋아하는 취미에 몰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우울증을 예방하는 가장 큰 방법이 취미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럴 때도 있지. 아무렴 어때? 이런 긍정의 주문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말하자. 인간이 상상하는 것 중에 현실이 되지 못하는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상으로만 그치지 말고 소리 내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현실에 더욱 가까워집니다. 선언 효과는 말을 행동으로 옮기게 도와주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데는 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사람은 행복해지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한다면 소리내어 말해야 하는데요. 상상의 그림이 점점 선명하게 현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꿈은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요. 힘들 때는 위로보다 공감의 말이 필요하다.
누군가 깊은 수심에 잠겨 있다면 우선은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조언을 구할 때 그때 비로소 나름의 제안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면 상대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충고나 조언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 그렇구나. 너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공감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포용해 주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하루를 좌우한다. 행운을 부르려면 말하는 법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그날의 하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를 만드는 거야. 오늘도 즐겁게 살아보자. 같이 의지를 충전시켜주는 말을 소리내어 외쳐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뇌가 말에 따라 긍정 모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어깨의 힘을 빼고 오케이, 오케이. 어깨의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말에서는 애정이 넘치고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케이, 오케이라는 말인데요.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때나 쉽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긴장감으로 얼굴이 굳어지고 인상이 써집니다. 그럴 때는 오케이, 괜찮아, 어떻게든 될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응원하면 긴장됐던 마음이 풀어지고 어깨에 힘이 빠지면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입버릇, 말버릇을 바꾸는 일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고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더 멋지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한 삶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으시면 더 풍부한 내용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책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